네,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이 우리 경제에도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ET에서는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말씀드리자면 부동산도 좋지는 않습니다. 네, 홍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석우 기자, 2달 전쯤인가요? 글로벌 금리 인상과 이 부동산 가격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사이에 상황이 또 많이 변했겠죠? 네,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집값의 향방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 금리 인상으로 다 전 세계 집값이 하락하는데 미국만 상승세가 유지됐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도 최근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지난달 미국 주택 가격 보면 한 달 전에 비해 0.77% 떨어졌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집값이 하락한 건 3년 만인데요. 하락폭도 지난 2011년 1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큽니다. 주로 미 서부 도시들이 집값이 많이 내려간 걸로 나왔는데요. 세너제이가 10% 급락했고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도 각각 7%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미국도 코로나19 이후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최근 금리가 갑자기 많이 올랐죠. 미 연준이 지난 3월부터 무려 4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올 초 3% 정도였던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6월 6%를 넘었고요. 지금도 5% 후반의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미국인들의 주택 구매 능력은 30년 만에 가장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미국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다른 나라들도 질세라 따라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금리를 따라서 올린 다른 나라의 집값은 어떻습니까? 네,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서 이제 거품이란 지적이 있던 국가일수록 하락세도 큰데요. 캐나다는 7월 평균 집값이 고점이던 2월보다 무려 23%나 낮아졌고요.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30%나 줄었습니다. We figure we lost about $150,000. To not earn as much as other people have earned 3 weeks earlier. 네, 뉴질랜드에선 오클랜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 중위 가격이 하락했고요. 호주 시드니 역시도 지난 석 달 동안 주택 가격이 5%가량 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은 당분간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파월 의장이 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세보니까 무려 46차례를 했어요. 금리 인상을 멈출 수도 없고 쉬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t's the war in Ukraine, whether it's China's COVID situation, there's too many factors that could keep inflation much higher than could really lead the Fed to having to deliver even more rate hikes than it's currently pricing in. 하하,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요. 걱정이 좀 나는데요.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역시 좋지 않습니다. 11개월 연속 주택 가격세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금난에 처한 건설업체들이 속속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면서 입주민들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도 못하고 있는데 은행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자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스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그냥 들어와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没有别无选择了，因为近几年这个疫情，你又打工挣不着钱，你打工挣不着钱，房贷、车贷都得交。 부동산 산업은 중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 경제의 핵심인데요. 7월 S&P 보고서를 보면 대출 상환 거부 운동으로 중국 은행들의 2조 4천억 위안, 우리 돈 467조 원이라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금리를 인상하니까 이자가 높아지고 그리고 부동산 사려고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빚더미가 돼서 정말 무섭게 커진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오르면 이제 대출이 문제겠죠. 미국에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업체들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2007년, 2008년
subprime 모기지 사태 때 초기와 비교하면 아직 많이 안정적인 상태기는 합니다만 네.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미국인들의 밀린 집세가 무려 우리 돈 100조 원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금리 말고요. 이 글로벌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혹시 또 있을까요? 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을 좀 들 수 있겠죠. 우선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공격적 금리 인상 발언이 이미 예고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또 부동산 시장의 낙관론도 항상 있어 왔고요. 최근 나아지고 있는 고용 지표 그리고 대도시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이른바 우상향한다는 건데 이런 공급 부족 의견 그리고 금리 인상론의 대치 속에 인구 절벽론이 급부상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찰스 굿 하트라는 사람이 인구 대역전이라는 책에서 주장해 논쟁이 일었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전 세계에 불황이 올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던 중국인들이 줄 가능성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의 중심에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금리 인상 보조를 당분간 맞출 수밖에 없고요. 집값도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높았던 주택을 중심으로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리스크 관리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서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